안녕하세요. 자, 오늘 2월 23일 한국 금시장을 숫자로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시작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데이터를 보면서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바로 이거죠. 뭐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이 지금 다들 제일 궁금한 게 이거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금 사야 돼? 말아야 돼? 오늘 이 분석을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 힘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와, 가격 보세요.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금은방 가서 순금 한 돈 주세요 했을 때 내야 하는 돈입니다. 대략 102만 원에서 103만 원 사이. 와, 정말 높죠? 그럼 이 가격이 과연 적절한 건지 거품은 없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시세부터 확인하고 가야겠죠? 모든 분석의 시작은 바로 이 정확한 숫자니까요. 2월 22일 기준 데이터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2월 21일 기준으로 보면 24K 순금 1g에 23만 7,474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가격이요, 그냥 높은 수준이 아니라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랑 똑같다는 거예요. 와, 이건 뭐 최근 상승세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냥 딱 보여주는 숫자죠. 이 차트를 보시면 더 확실해지죠. 보세요. 지난 일주일 최저점이 22만 6천 원대였는데 지금은 23만 7천 원대. 최고가랑 현재가가 딱 붙어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지난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계속 올라서 지금 딱 단기 최고점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상승 동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그럼 그램당 가격은 알겠는데 왜 한돈은 100만 원이 넘어? 궁금하시죠? 그 계산법을 보여드릴게요. 간단합니다. 먼저 순금 원가, 그러니까 3.75g을 곱하면 약 89만 원이 나와요. 여기에 부가세 10%가 붙고 또 금은방 마진이랑 수수료가 한 3에서 5% 정도 더해져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내는 돈이 바로 102만 원에서 103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좀 명확해지셨죠? 오케이, 그럼 이제 눈을 좀 더 넓게 떠볼까요? 우리나라 금값, 사실 우리만의 얘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국제 금 시세 자체가 비싸요. 그런데 둘째, 원달러 환율. 이게 또 높죠. 달러가 비싸다는 건 우리가 달러로 거래되는 금을 사오려면 원화를 더 많이 줘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국제 금값 상승에 환율 상승까지 이중으로 펀치를 맞고 있는 셈입니다.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는 구조죠.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고 또 중동에서는 계속 불안한 소식이 들려오니까 사람들이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리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환율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너도 나도 금테크 하자 하는 열풍까지 불고 있으니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지금의 높은 금값을 꽉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다 살펴봤으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걸 해봐야죠.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그래서 오늘 시장은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확률을 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바로 횡보, 즉 옆으로 기어가는 겁니다. 한 40% 정도? 지금 너무 높으니까 일단 여기서 숨 좀 고르자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순 없어요. 더 올라갈 확률도 35%, 반대로 잠깐 떨어질 확률도 25%나 됩니다. 와, 이건 뭐 위아래로 당기는 힘이 정말 팽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면 이거예요. 강한 상승 추세는 여전한데 일단 고점에서 잠깐 쉬어간다. 이게 핵심입니다. 추세가 꺾인 게 절대 아니고요. 마라톤 하다가 잠깐 물 마시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 숫자들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위로는 23만 9천 원. 이게 1차 저항선, 즉 천장이에요. 이걸 뚫으면 더 가는 거고, 아래로는 23만 원. 여기가 1차 지지선, 바닥입니다. 만약 여기가 무너지면 좀 더 빠질 수 있다는 신호죠. 오늘 이 두 가격 사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는 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이죠. 이론은 다 알겠고
그래서 어쩌라고? 오늘 뭘 해야 돼? 바로 그 실전 투자 전략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결론부터 딱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보유입니다. 영어로는 홀드죠. 네, 지금 가격이 너무 높아서 팔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상승 추세의 힘을 믿고 일단은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럼 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절대 지금 가격에 따라붙지 마세요. 추격 매수는 위험합니다. 대신에 시장에 살짝 조정을 줘서 그램당 23만 5천 원 밑으로 내려올 때 그때를 노려서 나눠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디서 이익 실현할지 어디서 손절할지도 미리 딱 정해놓고 들어가야겠죠. 물론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진 않죠. 우리가 오늘 꼭 경계해야 할 변수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미국에서 예상 못한 경제 데이터가 튀어나온다거나 중동에서 무슨 일이 터진다거나 아니면 환율이 갑자기 미친 듯이 뛴다거나 이런 돌발 변수들은 순식간에 시장 분위기를 바꿔버릴 수 있으니까 항상 뉴스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거시적인 얘기를 좀 했고요. 이제는 시선을 우리 안으로 돌려보죠. 도대체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지금 금이 핫한 걸까요?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금테크라는 말 정말 많이들 쓰시죠? 그리고 이런 마음 다들 조금씩 있지 않으세요? 세상이 너무 불안하니까 금 한 돈이라도 있어야 든든해. 바로 이 심리가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거대한 힘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강력한 매수세가 금값의 바닥을 아주 단단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금을 사는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왼쪽은 은퇴 대비용으로 가격 신경 안 쓰고 매달 적금 붙듯이 꾸준히 사 모으는 분들, 오른쪽은 매일 시세창 쳐다보면서 작은 등락에 사고 팔아서 수익을 내는 분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이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 금에 투자하겠어 라고 마음 먹었다면 이제 방법을 정해야겠죠? 진짜 골드바를 살 거냐 아니면 금융상품으로 할 거냐. 장단점이 아주 명확해요. 골드바 같은 실물 금은 뭐니 해도 내 손에 딱 줄 수 있다는 그 든든함이 있죠. 대신 비싸요. 부가세 10%의 수수료까지 내야 하니까요. 반면에 금 ETF나 금 통장 같은 금융상품은 수수료도 싸고 사고 팔기도 편하죠. 대신 그냥 숫자 이쁜 실물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길게 보고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실물금을,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면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이 두 가지를 섞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 최종 정리해드릴게요.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지금 한돈에 102만 원에서 103만 원. 둘째, 추세는 여전히 강한 상승. 근데 잠깐 쉬어가는 중. 셋째, 그래서 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보유. 넷째, 새로 사실 분들은 지금 말고 그램당 23만 5천 원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나눠서 사자. 오케이?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렇게 역대급으로 높은 가격에 와 있는 금, 여러분의 눈에는 이게 여전히 내 돈을 지켜줄 든든한 안전자산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너무 올라서 이제는 들어가기 무서운 위험한 베팅으로 보이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답은 바로 여러분 각자의 투자 원칙 안에 있을 겁니다. 오늘 분석이 그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요즘 원달러 환율 보면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특정 구간에 딱 갇혀서 정말 꼼짝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분석에서는 원화가 도대체 왜 이 박스권에 갇히게 됐는지 그 속사정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 1446.19원.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달러 환율의 새로운 무게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부터 대체 어떤 힘이 환율을 이 자리에 딱 묶어두고 있는지 제가 한번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자,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쭉 훑어볼게요. 먼저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지 큰 그림부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원화가 어디로 갈지, 또 원화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상황별 맞춤 전략, 마지막으로 시장 분위기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모든 분석이 출발점이죠. 현재 주요 통화와 금리가 어떤 상황인지 그 숫자들부터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통화들 현황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 중반을 중심으로 한 아주 좁은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유로화도 뭐 비슷한 흐름이고 엔화는 그냥 평균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방금 제가 박스권 장세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게 지금 원화 상황을 설명하는데 딱 맞는 표현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상자, 즉 박스 안에 환율이 갇혀버렸다는 겁니다. 위로는 저항선, 아래로는 지지선에 계속 부딪히면서 그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장의 이 팽팽한 긴장감,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이 금리 차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기준금리가 3,075%로 한국이나 유로존보다 월등히 높죠. 당연히 돈은 이자가 높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이게 바로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현재 상황이었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가 궁금하시죠? 과연 원화가 이 답답한 박스권을 박차고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 갇혀 있을지 그 방향성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데이터상 1440원에서 1455원 이 좁은 구간에 꼼짝없이 갇혀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연준은 계속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계속 들어와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걸 막아주고 있거든요. 정말 팽팽한 힘겨루기죠. 그리고 이건 현재 상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바로 원화의 중기적 줄다리기죠. 한쪽에서는 강력한 외국인 자금이랑 반도체 훈풍이 원화를 강하게 만들려고 막 끌어당기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튼튼한 미국 경제랑 매파적인 연준이 원화를 약하게 만들려고 밀어내고 있습니다. 정말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복잡한 줄다리기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면요. 원화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동력 딱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연준의 애매한 태도. 둘째, 한국은행의 꿋꿋한 안정기조. 그리고 셋째,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 세 가지 힘이 얽히고 설켜서 지금의 시장을 만들고 있는 거죠. 첫 번째 힘, 바로 미국 연준인데요. 최근에 필요하면 금리 올릴 수도 있다는 말까지 하면서 시장을 더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재밌는 게 금리를 내릴지 올릴지 확실하게 말을 안 해주니까 이 불확실성 자체가 오히려 달러의 가치를 떠받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 두 번째 힘은 우리 내부, 국내 요인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로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요. 여기에 AI와 반도체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덕분에 외국인 자금이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만 무려 24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조원이 넘는 돈인데 이게 아시아에서 1등이에요. 이 돈이 원화의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각자 상황에 딱 맞는 아주 구체적인 전략들을 알려드릴게요. 만약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라면요. 지금은 큰 방향성에 베팅하기보다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전략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인 1440원대 초반에 사서 상단인 1450원대 초반에 파는 거죠. 대신 손절 라인은 아주 짧게 잡으셔야 합니다. 혹시 수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이 꽤 괜찮은 기회일 수 있어요. 앞으로 들어올 달러 수입액의 한 30%에서 50% 정도는 지금처럼 환율이 높을 때 미리 팔아서 원화로 바꿔두는 거죠. 일종의 보험, 그러니까 해지를 해두는 전략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반대로 달러를 사서 물건을 들여와야 하는 수입 기업이라면 인내심이 중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환율이 일시적으로 144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을 때를 매수 기회로 삼아서 필요한 달러의 일부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유학이나 여행 때문에 달러가 필요한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가장 좋은 전략은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필요한 돈을 한 번에 다 바꾸지 마시고 앞으로 몇 달 동안 서너 번에 걸쳐서 나눠서 환전하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평균 환율에 가깝게 살 수 있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시장 전체의 분위기, 즉 투자 심리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특별한 지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쓰는 긴치 프리미엄입니다. 이게 딱 지금 시장 심리를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말이에요. 투자자들이 주식 같은 위험자산 시장이 좋아질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안전자산인 달러를 완전히 버리기에는 뭔가 좀 불안한 거죠. 한마디로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1.5%라는 숫자가 바로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해외보다 얼마나 더 비싸게 거래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2월 초 기준으로 약 1.5% 정도 더 비쌌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프리미엄이 있다는 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다시 위험자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긴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시장이 미쳐 돌아갈 때 5%에서 8%까지 치솟았던 거에 비하면 이건 아직 과열이라고 보긴 어렵죠. 그냥 시장 분위기를 읽는 보조지표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총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째, 원달러 환율은 현재 1,440원에서 1,450원 사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 둘째, 그 원인은 외국인 자금과 미국 연준의 팽팽한 줄다리기 때문이다. 셋째, 따라서 지금은 박스권에 적응하는 전력이 필요하다. 넷째, 시장 분위기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우세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이 모든 분석을 듣고 나니 결국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계속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는 매파적인 연준과 한국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강력한 외국인 투자 자금,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의 힘이 먼저 이 지루한 박스권을 깨뜨릴 거라고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은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썸네일 이미지는 금 시세와 시장 분위기를 강조한 연출용 디자인입니다. 영상에는 AI 음성 가상 진행자가 사용되었으며 실제 인물의 발언이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또한 이 영상은 투자 조언이나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 결정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꼭 기억해 주세요.